안녕하세요. 반려동물 건강 상식을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수의사 김유진입니다. 여러분 햄스터 좋아하시나요? 오늘은 햄스터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해요. 햄스터 주변에 한두 마리쯤은 키우시는 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인기 있는 특수 동물이랍니다. 햄스터는 크게 드워프 햄스터와 골든 햄스터가 있어요. 드워프 햄스터는 인스타에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동그랗게 생겨서 모찌모찌한 떡 같은 느낌의 하얗고 포슬포슬한 아이들, 그 친구들이 바로 드워프 햄스터고요. 드워프 햄스터보다 크기가 조금 더 크고 곰돌이 같은 얼굴을 가진 아이들이 바로 골든 햄스터예요. 물론 그 이외에도 많은 종류의 햄스터가 있지만 그 두 가지 아이들이 가장 인기가 많아요. 이 지금 숨어있는 친구 두두라는 아이인데요. 저희 병원에서 키우게 된 아이예요. 어제 입소를 해서 아직 조금 낯설어요. 아기 햄스터 두두는 여자아이고 얼굴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두두 나왔네. 두두는 보시다시피 베이지색 모프의 골든 햄스터예요. 아직 아기라서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다 자라면 한 120에서 150g 정도, 요 정도 사이즈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골든 햄스터, 드워프 햄스터 둘 다 너무 귀여워서 차별을 두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햄스터를 어떻게 키우느냐에 대한 것 같아요. 햄스터 너무 귀여운데 두 마리 키우면 안 되나요? 물론 가능합니다. 단 지켜주셔야 될 게 있어요. 1햄 1케이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햄스터는 영역동물이고 불가피한 싸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케이지에는 한 햄스터만 키우시도록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자애, 남자애는 안 싸울 것 같은데 같이 키우면 안 되냐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새끼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보호자분께서 그 친구들을 모두 케어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지시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1햄 1케이지를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케이지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고,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저 포슬포슬한 거, 이거 대체 뭐지? 라는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이거는 베딩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베딩은 종류가 진짜 다양해요. 이런 해동지 베딩도 있고, 건초로 된 거, 꽃으로 된 거, 나무로 된 거, 솜으로 된 거. 진짜 다양하거든요.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햄테리어의 컨셉에 따라 바뀌게 되고 아이가 선호하는 게 어떤 건지에 따라 베딩을 선택하기도 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질병이 있으면 햄스터가 다른 베딩을 써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두두가 계속해서 나무 베딩을 썼어요. 그런데 기침을 하기 시작을 하고 콧물을 흘리고 눈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디깅이라는 파는 행동을 하면서 베딩이 눈과 코에 자극이 돼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처방으로 이 해동지 베딩을 추천을 드리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의 상태에 따라서 다른 베딩을 쓰게 되는 것이지 어떤 베딩이 옳고 어떤 베딩은 그른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베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제가 언급을 드리면서 햄테리어라는 말을 했어요. 햄테리어가 대체 뭐지?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햄스터 인테리어인데요. 햄스터 케이지를 인테리어 해주는 것을 얘기를 해요. 물품이 정말 다양해요. 요즘 가장 유행하는 컨셉은 자연주의이거든요. 말 그대로 자연에서 온 재료를 이용해서 은신처, 베딩, 쳇바퀴 등등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무래도 나무, 꽃, 건초 등이 제일 많이 사용되고요. 그게 옳다라고 요즘 여겨지는 이유는 햄스터의 본능 때문이에요. 햄스터는 가정이나 그리고 자연에서 살아갈 때 항상 이렇게 호기심이 많아요. 탐구하고 찾아가고 어디든 가보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거든요. 그런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아이들이 무기력해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심지어 아프기도 해요. 그래서 햄스터의 환경을 풍부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자연주의가 요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키우는 햄스터, 대체 언제 병원에 오게 될까요?
아주 사소한 간단한 일로도 병원에 오고요. 굉장히 심각하고 위중한 일 때문에 병원에 오기도 해요. 간단한 것들은 이 발톱을 깎으러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건강검진, 간단하게 눈, 코, 입, 귀, 발, 항문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시기도 해요. 햄스터 발톱을 깎는다는 게 되게 웃기죠. 이렇게 조그마한 발톱을 어떻게 깎을까요? 그래서 집에서는 아이들이 바둥바둥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그 발을 잡아서 발톱을 깎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렇다 보니까 보호자분들께서 발톱이 많이 길게 되면 아이를 병원에 데려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금방 깎을 수 있고 혹시 마취해야 돼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보통은 마취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깎을 수 있어요. 발톱이 많이 기는 이유는 사실 환경에 있어요. 이 베딩의 종류도 중요하고요. 바닥에 무엇을 깔아줬는지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 디깅 활동을 하면서 발톱이 닳아 없어지는 게 정상적인데 디깅을 잘 하지 않거나 환경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톱이 많이 길 수 있어요. 심각한 일의 경우에는 종양이라든지 자궁축농증, 설사 등을 문제로 많이 와요. 응급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가장 흔한 것 같아요. 햄스터가 수술이라니 너무 무섭죠. 아이들 크기가 작게는 요만한, 그리고 크기는 커도 그렇게 많이 크지 않아요. 이렇게 작은 아이들을 마취를 해서 배를 열고 수술을 한다는 게 진짜 무섭게 느껴지실 거예요. 맞습니다. 강아지, 고양이보다 햄스터 수술 훨씬 위험해요. 수액을 달 수도 없고 수혈을 할 수도 없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수술법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종양을 미리 발견하게 되면 수술을 함으로써 아이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또 훨씬 오래 살 수도 있어요. 이 친구들이 수술을 하면 입원을 하기도 하고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드레싱도 받거든요. 거의 대부분 큰 동물이 받는 처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친구들 사실 생이 정말 짧거든요. 길어도 2년 몇 개월, 대부분 평균이 1년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분들께서 정말 최선을 다하세요. 이 짧은 생을 어떻게 하면 윤택하게 만들 수 있을지 연구도 많이 하시고 시간과 돈과 노력을 써가면서 정말 많은 것을 쏟아 부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 이 햄스터가 정말 짧은 생이었지만 정말 행복한 햄생을 살다가 해시별로 가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앞으로 우리 수의학이 조금 더 발전하게 된다면 우리 햄스터의 수명도 약간 더 길어질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예전에는 고작해야 1년 사는 게 다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2년 몇 개월을 살기도 하니까 앞으로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골든 햄스터 두두가 병원에 온 기념으로 햄스터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해봤어요. 짧은 영상이라 많은 것을 담지는 못했지만 혹시 햄스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편안하게 병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돼요. 인스타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 병원으로 전화를 주셔도 좋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